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키워야 때 꼭 가르쳐야 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라든가 인간관계, 훈육, 행복, 이 4가지는 부모가 아이한테 꼭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을 하죠. 이 3살이 42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돌까지는 사실 이 필요한 4가지를 모두 부모가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4가지, 예를 들어 언어라든가 인간관계, 훈육, 행복은요, 인생의 모든 것이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2돌 이전에 세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어릴 때 만들어진 기초, 그 2돌까지 이런 것을 기초로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2돌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부모가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지 않아? 사실 부모가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문화, 그러니까 육아의 문화 틀 속에서 아이가 저절로 되는 거지 부모가 특별한 걸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배우는 거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틀만 잡아주면 아이들이 이 중요한 이 4가지를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꼭 완벽하게 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배웁니다. 그럴 능력을 타고납니다. 만약에 부모가 특별한 것을 남들보다 못해준 데가 있을 때 미안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내 능력껏 해주는 만큼 해주면 아이들은 그 부족함을 스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훈육, 인간관계, 그다음에 언어 발달, 그다음에 행복,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엔 훈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살까지 훈육의 기본이 틀이 잡혀야 됩니다. 2돌이 지나서 훈육한다 이거 아니에요. 2돌까지 훈육의 틀이 잡힌 이 훈육 틀 위에 나중에 훈육의 그 언어적 훈육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룰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룰은 신생아부터 가르쳐야 돼요. 제일 신생아부터 가르치는 게 뭘까요? 카시트 쓰는 거죠. 카시트 쓰는 것부터 그냥 태연하게 밀어붙이면 돼요. 그러면 애 같은 경우는 부모가 밀어붙이면 무조건 따라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면 아이는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따라하면 저절로 훈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카시트 쓰는 거라든가 수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치질 같은 거 그냥 밀어붙이면 애들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 밥상머리 교육은 특별한 거 하지 않고 밥 잘 먹는 방법만 가르쳐도 이 틀이 돼 있으면 애들은 훈육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이 훈육, 그 애가 일상생활 속에서 훈육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훈육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훈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훈육은 되는 겁니다. 이 되려 그러면 틀을 잡아야 되는데 가정의 틀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와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계를 정해놓고 무조건 따르게 합니다. 여기에 부모의 적당한 배려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은 이런 가정의 틀 속에서 아이들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훈육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권위란 걸 굉장히 부정시하고 있어요. 마치 애들을 갖다가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권위라는 것은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육아가 한 반쯤은 이제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훈육 이야기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부모가 나한테 너무 엄하게 해서 마음에 상처 입어서 나는 훈육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훈육하지 않는 게 답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 틀을 사용하죠. 여기에 불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붕어빵을 태워 먹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붕어빵 태워 먹었으니까 다음부터 붕어빵 틀 쓰지 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만 낮춰주면 돼요. 만약에 부모가 너무 엄해가 마음에 상처 입었으면 적당한 배려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틀은 유지해야 됩니다. 틀은 유지하면서 배려를 좀 더해주면 되는데 요즘 많은 분들 중에서는 틀을 없애고 훈육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훈육은 꼭 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애들 키울 때는 중요한 건 훈육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 권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항상 집에서 누가 대장인가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부모가 대장이고 아이는 쫄병이에요. 부모가 대장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대장이 돼버립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지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친구 같은 부모, 이거보다는요, 부모는 부모답게 친구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부모는 부모가 돼야 되고 좀 배려를 해주는데 친구처럼 배려준다 이까지는 상관없지만 절대 친구라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고 아이가 부모를 만만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하고 싸우면 안 돼요.
부모가 혼을 내는 건 좋지만 부모가 화를 내는 건 안 돼요. 화를 낸다는 것은 벌써 이미 애하고 싸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애한테 혼을 낼 수 있지만 화를 낸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지고 간다는 이야기니까 권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훈육할 때 뭐 기질을 갖다 따지는 사람들 꽤 있는데 사실 기질과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은 기질에 따라서 애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기질이 어떻든 간에 아이가 부모한테 맞춰 살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 너 기질이 이렇니까 내가 너한테 맞춰주겠다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내 기질이 어떻든 간에 사회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럼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가정이란 보호된 틀 속에서 내 기질에 관계없이 내가 부모한테 맞춰 사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질력 하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질에 관계없이 애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훈육이 안 되면요. 기질이 더 크게 변화의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릴 때 훈육이 제대로 되면요, 이 기질에 관계없이 애들을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훈육이 제대로 안 되면 이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키우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질이 좀 민감하다 싶은 애들한테는 훈육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떼쓰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훈육 이야기하면 항상 떼쓰는 아이 이야기 나옵니다. 자, 옛날에 떼쓰는 아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었죠. 왜? 떼쓰면 야단 맞고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떼쓴다는 것은 안 되는 걸 떼쓰가 얻을 때 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떼쓰는 아이 고치는 제일 비법 중에 하나는요, 안 들어주면 돼요. 안 들어주면 애들이 떼 안 씁니다, 원래. 그래서 부모가 기본적으로 훈육을 하고 그 틀 속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애들은 실제로 때를 쓰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애 키우기 참 쉬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떼 써서 아무도 얻을 수 없으면 때를 안 쓴다는 거, 이게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부모가 꼭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언어 발달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바로 언어라는 거지 않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애들은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과 그다음에 이런 모든 인생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 거, 이게 모국어 교육인데 이게 아이들 언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국어 교육이 제대로 되면 나중에 애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창의력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해력 같은 것도 이 모국어를 통해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모국어를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일상의 대화를 듣는 겁니다. 일상의 대화를 많이 들으면 아이들은 모국어 발달이 저절로 됩니다. 옛날에 우리말을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합니다. 그렇게 배운 언어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물론 자극과 반응과 상호작용 이런 걸 요즘에 강조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의 대화를 많이 들은 상태에서 자극과 반응과 상호작용을 갖다가 약간씩 해주면 됩니다. 주재료가 일상의 대화고 일상의 대화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양념처럼 자극과 반응과 상호작용을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요즘은 자극과 반응과 상호작용에 너무 맺혀가지고 계속 애한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 자극을 주려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언어를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배울 기회를 뺏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의 대화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는 꼭 알아주시고요. 라디오나 책 같은 것은 사실 모국어 배우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어책을 10년 읽어도 영어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국어를 배우는 어린 시절에는 이 책 같은 거는 책을 읽는 습관을 잃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모국어를 배우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중언어를 배울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중언어라는 것은요, 부모가 모국어로 배우는 언어 외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영어가 모국어다 그러면 돼요. 그게 아닌데 이중언어를 가르쳤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 노출 시기는요, 첫 2년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첫 1년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언어 노출이 많이 충분히 되고 나면 애들이 언어 중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 잘 못하는 애가 어린이집 가도 단어가 늡니다. 근데 단어가 늘지만 다양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화용언어 발달은 잘 안 됩니다. 화용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복잡한 말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이 두뇌가 발달하는 언어를 화용언어라 그러는데 이 화용언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걸 들을수록 더 잘 발달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혼자서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어른끼리 일상 대화를 많이 들려주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단어 폭도 증가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있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연결되는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자극과 반응과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언어 발달에서는 일상의 대화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일상의 대화를 늘려야지 진짜로 깊이 있는 언어를 갖다가 배울 수 있고요. 언어 발달에 관한 한요,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발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발전시켜봐야 언어가 제대로 발달 안 하면 논리적 사고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스스로
충분한 대화를 듣고서 충분하게 언어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게 바로 화용 언어를 발달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보다는 제대로 언어가 발달하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늦은 아이한테 언어 치료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말을 제대로 못 배우는 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언어 치료는요, 단어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 발화를 빨리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화용 언어 발달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를 하더라도 일상의 대화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언어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인간관계 발달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이 발달 단계를 알아서 엄마들이 맞춰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발달 단계별 이런 육아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애들이 부모가 이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애들은 자기 스스로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발달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부모는 마이웨이로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애가 자랍니다. 이게 육아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 발달은요, 이제 세 번째가 인간관계 발달인데, 사람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관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 애들은 인간관계 발달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인간관계를 가르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저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한 100일만 지나면 아이를 데리고 이웃 사람 맨날 만난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 엄마가 다른 사람 대하는 것을 보고서 인간관계를 보고 배우고, 이것을 내면화시켜서 돌쯤 되면 자기가 친구 만날 때 써먹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간관계를 갖다가 배우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 읽기도 배우고 감정도 있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아이들 친구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어린이집 보낸다. 그러면 친구가 사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어른들 간의 롤모델이 없습니다. 이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니면 친척 간에 어른들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보여주는 게 인간관계를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또래끼리만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롤모델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집에서는 부모가 다른 어른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웃과 만나고, 옛날에는 이웃 사람 맨날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웃 사람 만나고 하는 그런 좀 문화를 복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이웃 사람과 인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애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 만나는 그런 어떤 지역 사회 문화를 복원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라는 것이 나중에 이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수적인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사람 많이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 건 좋아요. 그거는 아이 인생이에요. 부모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애 혼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내는 거 그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만 엄마가 집에 있거나 아빠가 집에 있을 때 얘를 데리고 사람 많이 만나고, 토요일이나 금요일, 일요일 이럴 때 애를 데리고 사람 만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뭐 좋은 데 간다고 뭐 저기 놀러 가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 만나고 친척 만나고 이웃 만나고 이런 기회, 친구 이런 걸 만나는 기회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애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롤모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끼리 마음껏 놀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끼리 놀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을 실제로 써먹습니다. 그 아이들끼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요, 마음껏 놀게 해야 돼요. 그 어떤 교육보다도 아이들은 애들끼리 놀 때 제일 두뇌가 많이 발달하고 제일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보통은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아이들끼리 놀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두뇌 발달이나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사실 애들 노는 것은요,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친다 그래도 노는 것만큼 두뇌 발달 안 됩니다. 놀 때가 제일 중요해요. 노는 것도 통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노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두뇌가 제일 잘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이 미래 인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보다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애들끼리 마음껏 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은요, 시간과 장소와 놀 아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놀이를 하지 않아도 애들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놉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노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스스로 애들 노는 것을 배울 때 아이들은 이게 자기 두뇌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다음 쟁취하고, 그래서 싸우면서도 애들은 인간관계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애들끼리 놀 때는요, 간섭하지 않고 애들끼리 놀게 내버려둬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피나기 전에는 개입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만큼 애들이 찢고 뽑고 싸우면서 애들은 발달하게 되고, 사실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은 어릴 때 놀아먹은 사람들이에요.
놀아먹은 애들이 앞으로 미래의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애들한테 지금 특별하게 가르쳐봐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애들은 지식이나 언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말을 가르치고 놀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잊으셔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애들한테 중요한 건데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행복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만 행복하지 않으면요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하면 특별한 걸 가지지 않아도 그 상황에 만족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갖다가 이 인생의 목표로 살게 되면요 돈은 남들과 비교가 됩니다. 가족은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진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돈이 중심이 되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청소년들 장래 희망에서 제일 직업 선택의 기준 중에 1번이 뭐냐면 돈이에요. 취미도 아니고 적성도 아니고 흥미도 아니고 오로지 돈 많이 버는 거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기준으로 하는 순간부터 친구도 사라지고 성적이 우선이 되게 되죠. 성적과 돈 이게 우선이 되는 순간 공동체라는 게 사라지게 되고 어떤 애들한테 희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이웃, 지역 사회를 돈이 기준이 되는 순간 붕괴가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족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행복도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행복을 배우게 돼요. 그 어릴 때부터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애들은 아 인생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보면 애 앞에서 참 불평불만을 참 많이 하죠. 어려운 거, 그다음에 갖고 싶었던 걸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애가 듣기 시작하면요, 애들은 아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다.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찌들리는 인생을 보여주게 되면 애들은 아 인생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나중에 애 키우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진짜 행복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부모들이 뭐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싶고 뭐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나라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순위가 20번째고요. 빈부격차 적은 나라로 20번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행복한 나라에서 조금 불행함을 느끼며 살지 않을까, 만족을 모르며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한테서는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애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애들 키울 때 꼭 애를 키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애한테 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혼은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면서 그 결과가 애가 태어났고 애가 있으면서 행복이 더 플러스 되는 거지 절대 애를 키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부부 위주로 살면서 부부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절대 쓸데없는 돈 쓰고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쓰면서 부모가 가난하게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래야 진짜로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애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일방적인 희생 같은 거 하지 말고 부부 인생을 살고 부부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순간에서도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애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은 가족이란 것이 이렇게 부부 위주로 살면서 부모가 행복하게 산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내려놓으세요. 좀 힘들다 싶으면 내려놓고 부모가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래야 부모가 육아에 찌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절대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우스갯소리로 꼭지가 돈다 싶으면 그 전에 내려놓고 한숨 돌리고 딴 데 좀 보는 게 낫고요. 심지어는 내려놓고 남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그냥 방에 울게 냅두고 피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부모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애한테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 말했지만 행복을 느끼려면요. 애가 존경받는 부모를 봐야 그걸 보고서 애들도 행복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찌들리면 안 돼요. 부모가 항상 당당하고 부모가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은 인생이 즐겁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애들한테 감사하다는 것을 갖다가 표시하게 가르쳐야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걸 보고도 애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는 좀 조금 모자란 듯 시켜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애들은 살짝 부족하게 키워야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더 행복을 느낍니다. 다 들어주면요 애들은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5% 부족하게 키우면서 애가 스스로 키우기에 노력하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애들은 행복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애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야 좀 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들은 일상생활을 갖다가 즐기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고생을 좀 적게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애가 인생을 즐기게 가르치면 돈이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아이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핸드폰 같은 거 보여주지 말고, SNS 보여주지 말고, 남들이 가짜 인생, 더 화려한 인생, 그리고 더 잘 키우는 인생, 이런 것을 너무 열심히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부모도 비교가 되고 아이들도 좀 지나면서 이 두뇌가 발달하면서 내 인생을 가짜 인생과 비교해 가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는 아마 14살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SNS들이 14살 이전에는 사실 이용 약관에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한테는 화려한 모습, 가짜 인생을 자꾸 보여주면 일부러 애들이 가짜 인생을 보여주게 되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4가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둘 게 있는데, 그다음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교육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 키울 때는요, 선행교육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선행교육 해가지고 하면 물론 학교 성적은 잘 받을 수 있겠죠. 성적 잘 받는 교육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행교육은 이거는 애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고요, 새치기 교육이랑 똑같아요. 미리 공부해서 잘하는 것을 애가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이건 마라톤하고 똑같은데 1km 미리 뛰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애하고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애가 차이가 나겠죠. 근데 1km 먼저 갔다고 이걸 잘 뛴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회가 평가 방법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행했는 애를 잘한다고 평가해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미리 한 애를 잘한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애가 진짜 인재를 갖다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3월에 피는 꽃이 있고 10월에 피는 꽃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10월에 피는 꽃이 더 나중에 뭐 못하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꽃은 사람마다 이 꽃이 피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자기 리듬에 맞게 꽃을 필 수 있게 사실은 교육이 늦게 되는 애들도 인정을 해주고 애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잘하는 애를 갖다가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행교육이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행교육 자체를 갖다가 이제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해력 이야기가 요즘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이 문해력은 부모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는데, 문해력은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문해력 이야기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문해력을 하려면 어릴 때 우리말 실력이 사실 문해력에서 제일 중요해요. 어릴 때 화용언어 발달, 일상의 대화를 많이 들어서 화용언어 발달이 돼가지고 언어 중추가 많이 발달할수록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미 그때 가서 문해력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릴 때 일상의 대화를 많이 들어서 우리말 실력을 늘려서 문해력을 늘려주는 것이 사실 돈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말 실력 가르치는 거,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영어를 어릴 때 가르치면 우리말 실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러면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미리 배워봐야 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실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문해력 늘릴 때는요. 그리고 한글 교육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고의 어떤 폭을 줄일 수 있고요, 유연성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치는 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하여튼 언어가 제일 중요하고, 글자 교육은 가능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거, 그게 낫습니다. 영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가르치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AI 시대에 영어를 미리 가르쳐봐야 별 소용이 없죠. 사실 예전에는 영어를 미리 배우는 게 필요했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그렇지만 이제는 AI 시대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죠. 작년에 AI에 입력할 때 영어로 입력하면 답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입력해도 이미 너무나 잘 AI가 대처하고 있어요. AI가 언어를 갖다 삭제하는 능력이 우리가 배우는 능력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기본적인 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영어 정도만 사실 배우면 사실은 더 이상 영어를 갖다가 따로 배워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우리말을 배워야 될 실력에 영어를 가르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키울 때는요, 자식이 노후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한테 과잉 투자하지 말고, 육아에 올인하지 말고, 사교육 투자를 줄이고, 사실은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가 일상을 잘 살면 애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고요. 언어 발달, 인간관계, 훈육, 그다음에 행복도 다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육아, 일상의 육아, 이게 사실은 애들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육아를 하게 되면 부모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육아, 이게 사실은
애들 키울 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애들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란 인생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의 인생을 가르치면 안 돼요. 앞으로 애들은 앞으로 미래 20년, 30년 뒤에 애들이 살아갈 미래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은요. 지금 교육 중에서는 지금 글자 교육이라든가 숫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어 교육 이런 것은요. 지금 시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20년 뒤, 30년 뒤에 애들한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중요한 언어 발달의 시기에 애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치려고 시간 낭비한다. 사실 그거는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를 키우는 방법으로서는 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는 그런 교육도 필요 없고요. 부모가 그걸 가르치느라고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될 돈을 다 쓰는 그런 육아를 하면요. 부모도 비참해지고 아이도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부모 찬스는 아니라도 부모 리스크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애가 어릴 때부터 부모 노후 준비하고 부모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 위주의 삶을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거기에서 훈육과 언어 발달과 그다음에 인간관계, 그 행복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쉬운 육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꼭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